어떤 뭐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여기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IT 분야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느꼈던 것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런 방향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IT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발을 딛고 사는 이제 실제 세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세상.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과 실제 세상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에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만 해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요 디지털 세상은 사실은 현실의 세상을 이렇게 보조하는 세상이었어요. 뭔가 현실의 업무를 뭔가 좀 자동화해 주거나 현실의 업무를 더 편리하게 도와주거나 그래서 각 부처에도 보면 무슨 뭐 그 전산부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현업의 일들을 갖다 이렇게 조금 프로그래밍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조적인 세상이 어떤 디지털 세상이었었는데 이것이 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점점점 이 디지털 세상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잃으면은 실세상에서의 경쟁력도 잃어가는 기업들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이 자꾸 이렇게 실세상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그 현실 세상과 이제 디지털 세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두 가지의 대한민국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 현실 세계 대한민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디지털 세상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실 세계 대한민국은 뭐 우리 많이 느끼는 거지만 참 여러 가지로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뭐 인구의 한계도 있고 영토의 한계도 있고 뭐 자원의 한계도 있고 굉장히 참 제약이 많은 그런 현실의 대한민국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의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디지털 세상은 뭐 영토의 한계도 없고 국경을 넘나들 수도 있고 뭐 자원의 한계도 없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상상력과 기술로서 우리의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바로 이제 디지털 세상의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는데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디지털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대한민국은 사실은 우리가 뭐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나라들이 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토니아를 보면 그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에스토니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한 1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영토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굉장히 인구도 적고 그런 나라인데 이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에스토니아에서 영주권을 막 줘요. 그래서 그 디지털 영주권을 막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제가 한번 기사에서 보니까 한 4만 8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만 명 정도의 인구에 한 5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기업을 설립한 게 한 4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 디지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막 세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디지털 세상에 그 훨씬 더 큰 그 에스토니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혁신적 경제 성장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MIT의 그 피터 웨일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디지털 경제, 디지털 에코시스템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 뭐 이건 IT 기업뿐만 아니라 뭐 신발을 만드는 기업, 뭐 자동차를 어떤 기업인 간에 평균적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이 디지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다른 그 기업들보다
한 32% 정도 레비뉴도 높고 이 프로핏도 한 27% 높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게 되면은 똑같은 다른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보다 한 30% 정도 이 수입도 많아지고 이 레비뉴도 한 30% 정도 높더라.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미루어 짐작하기를 이 국가가 이 디지털 경쟁을 갖게 되면은 뭐 기업만큼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한 10% 이상의 어떤 경제 성장력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에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혁신적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디지털 대한민국에 맞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죠. 뭐 이 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일어나야 되겠고요. 이 디지털,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산업들이 다 이제 디지털의 경쟁을 가져야 되겠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인재들, 또 디지털 기반의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도 디지털적으로 이제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들이 만들어지는 금융 시스템, 궁극적으로는 이 디지털 대한민국을 서포트할 수 있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부의 조직도 그렇게 맞춰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직업 활동도 바뀌고 있고요. 또 자산 활동도 바뀌고 있고 또 이 자산 활동이 바뀌니 금융 활동도 바뀌고 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좀 선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직업 활동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전에 없던 아주 재밌는 직업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자원이나 무슨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거 없이 상상력과 능력만으로 막 제품들을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 아이템 디자이너, 이 렌지라는 친구는 이 20대 여성인데 이 디자이너의 그 상상력과 이 기술만 가지고 이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를 갖다 디자인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액세서리죠. 또 디지털 옷이야. 이런 거만 액세서리하는데 한 달 수입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말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자기가 아무리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옷을 디자인해도 옷을 만드는 공장, 액세서리를 만드는 공장에 이걸 보내서 공장에서 만들어줘야지 이제 그 상품화되고 자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이 자기의 능력만으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팔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아바타 드라마 작가, PD, 이제 이런 신종 직업이 만들어지.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 아바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들인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또 이 코디네이션하는 PD도 생기고 작가도 생겨서 이 아바타들끼리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그 연속극 드라마 같은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것들이 방영되고 많은 친구들이 이거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방송국이 없이도 또 유명한 배우를 사지 않아도 드라마를 만들고 그것들 갖다가 이 방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월드 빌더들.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빌딩도 짓고 뭐 나라도 건설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건설사 없이도 그런 세상을 짓고 그 세상에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렌트비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것이 이제 특히나 어린 친구들, 미국의 아주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중에 하나인데 이 로블록스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이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직업군들, 비즈니스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명 된다. 그러니까 20만 개의 일자리가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하나 만들므로써 창출이 된 거야. 이 친구들이 여기서 무슨 게임도 만들고 비즈니스도 하고 여기 렌즈 같은 친구들이 뭐 아이템도 만들고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는 지금 이 실세계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직업들이 지금 마구 만들어지고 있고 이 친구들이 기존의 어떤 그 제조 기반의 어떤 2차 산업적인 어떤 그런 서포트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상상력으로 지금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